해피페이스 킬러 키스 제스퍼슨. 키스 제스퍼슨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1955년 4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칠리역에서 태어난 그는 키 202cm, 몸무게 112kg의 거구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주변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족 안에서는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동물을 향한 잔인한 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양이나 새를 잡아다 죽이곤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은 미국 워싱턴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거대한 체격은 또래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가 안에서 품고 있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10살이 되던 해 친구를 심하게 때리는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폭력은 그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제스퍼슨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 3자녀를 두었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갈수록 어두워졌고 결국 결혼 생활도 파탄났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그는 1990년대 초 고속도로를 따라 홀로 움직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그의 이름은 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1990년 1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그는 23세의 타냐 베넷을 만납니다. 타냐는 경도에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타냐를 살해한 뒤 시체를 외곽 지역으로 옮겨 유기했습니다. 이후 유기된 시체에서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걱정돼 다시 그곳으로 가서 바지 단추를 뜯어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 첫 살인을 숨기기에 성공했지만 뜻밖에도 이 사건으로 2명의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타냐의 시신이 발견된 뒤 연인 사이였던 라번 파블리넷과 존 소스노브스키는 엉뚱하게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듭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라번은 남자친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고 결국 2사람은 각각 10년과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진범이 다른 곳에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스퍼슨은 자신이 벌인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고속도로 화장실 벽에 내가 타냐를 죽였다는 문장을 쓰고 그 옆에 웃는 얼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낙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스퍼슨은 분노를 품고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92년 8월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여성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9월 캘리포니아 주 터록에서 신시아린 로즈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11월에는 오레곤주 세일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로리 앤 펜틀랜드를 살해했습니다. 1994년 9월 플로리다 주 크레스트뷰에서 또 다른 여성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여성의 신원은 2023년 수젠 젤렌버그로 확인되었습니다. 1993년 6월 캘리포니아 산타넬라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으며 이 여성의 신원은 2022년 파트리시아 스키플로 확인되었습니다. 1995년 1월 히치하이커 안젤라 서브라이즈를 트럭에 태운 후 그녀가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트럭 뒤에 묶어 약 10에서 12마일을 끌고 다닌 후 와이오밍 주 라러미 카운티 도로변에 유기했습니다. 3월 10일 워싱턴 주의 자신의 집에서 사귀던 41세의 줄리 위닝햄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제스퍼슨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편지를 언론과 검찰에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살해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해피페이스 킬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편지를 쓴 사람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었다고 판단했고 필체와 우표에 남겨져 있던 DNA를 분석하여 제스퍼슨이 편지를 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스퍼슨은 8건의 살인을 자백했으며 그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오리건 주립교도소에서 4회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에서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의 그림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기도 합니다.